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계속해서 최진봉 교수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검찰청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겪어본 적이 없는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대검찰청의 한 부서가 판사 사찰을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팀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들어갔는데 그렇죠. 또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감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 수사를 또 수사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권 담당 관실에서 언제 이 지시를 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행정소송을 가처분 처분을 받아서 결국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한 다음에 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왜 윤 총장은 복귀한 다음에 이 지시를 했을까? 인권 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봐라 라고 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것처럼 결국은 이 사안을 다시 감찰 상과에서 하지 말고 고검에서 해라. 서울고검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물론 내용상으로 대검이 주장하는 주장만 지금 있고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직 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대검이 반격에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어쨌든 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반격을 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혹의 눈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이제 거기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 파트는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에 맞서면서 법무부가 나름대로 관장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 나머지에 또 서울 고검하면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는 것 같고 이쪽에 맡기면 이쪽에 불평등한 거고 이쪽에 맡기면 이쪽에 편파적일 거고 도대체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 수사 라인이나 아니면 이 어떤 기소 문제나 아니면 어디에 배당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그 대검 물론 차장 검사가 한 겁니다만 차장 검사가 이걸 고검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지검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보내지 않고 왜 고검으로 보냈겠습니까? 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친춘위의 법무부 장관 쪽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반대로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했을 때 그게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또 윤 총장에게 어떤 가까운 분, 윤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어떤 고검장이 있는 그 고검에 일부러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1차적으로 저는 감찰 상과에서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자료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고 나서 그게 정말 불편부당하다고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곳에 넘기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이쪽에서 하세요라고 해서 본인하고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고검장이 있는 쪽으로 넘겼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법상으로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금 뭔가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징계위원회 이런 식의 어떤 반격이 먹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일단 징계위원회에는 가장 중요한 건 판사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문건이 사실이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얼마나 징계위원들이 볼 때 이건 판사의 불법 사찰에 가깝다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 안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뭐 고검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징계 사유로 올라온 내용의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그게 정말 불필요하게 검찰에서 판사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하고 아니면 불필요한 내용들을 수집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거기서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검에서 했던 이런 어떤 그 사건을 이첩하고 또 고검으로 보내는 것이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술접대 사건도 좀 잠깐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스타 모빌리티의 김 회장이 검사와 변호사를 모셔놓고 술접대를 했는데 전부 다 하니까 한 536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경비 빼고 5명으로 나누니까 딱 1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리를 뜬 검사는 처벌을 안 받고 끝까지 남아있는 검사는 추가된 요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처벌을 받고 조금
사건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술자리가 9시 30분에 시작돼서 오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2명의 검사가 11시쯤에 자리를 떴다는 그쵸, 거예요. 밤 11시 11시에 이전에. 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요. 술자리가 술 접대 자리였고 예. 거기에 5명이 와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먼저 나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술값 계산하는데 먼저 나간 사람이 술값을 좀 빼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소 안 했다.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김봉현 씨라는 분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직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그분이 연결해준 검사들과 만나 술자리를 했는데 예. 그중에 2사람 먼저 나갔으니까 당신들은 처벌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처벌한다?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떤 법으로 처벌한 줄 아십니까?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 그러면 술 접대가 대가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과연 이분이 그럼 왜 검사들을 모아놓고 술을 사줬겠습니까? 새벽 아무런 1시까지.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술을 사줍니까? 예. 저는 이것도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물론 증거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호텔에서 한 뭐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갖다가 대접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좀 일찍 나가느라고 한 2억에는 안 먹고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김영란법 계산할 때 빼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빼준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건 기소가 됐으니까 일단 한 예, 사람은 한 그 사람은 뒤에 이야기를 좀 기소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